장모님 입원하셨다며? 괜찮아?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당신 엄마면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모른 척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무슨 병으로 입원하셨대? 뭐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니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던 거야. 원래 저혈압도 있고 천성적으로 몸이 약하셔서 가끔 있는 일이니까 그냥 절차상 검사만 끝내면 퇴원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도 난 걱정이 돼. 난 이상하게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 뭘 그렇게까지. 딸인 나도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무심한 거야. 노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빈틈없이 보살펴드려야 해. 어느 순간 긴장을 놓고 있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고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난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 지금 당장 반차 내고 병문안 갔다 와야겠어. 연세 드셔서 아픈 것만 해도 설분데 외로움까지 더해지면 더 쓸쓸하실 거 아니야? 내가 가서 같이 수다도 좀 떨어드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봐야겠어. 아직 검사도 못했으니까 의사하고 할 말도 없을 거야. 엄마 지금은 안정됐고 별일 없으니까 굳이 반차까지 낼 필요는 없어. 퇴근한 다음에 내가 가보면 돼. 아니 그래도 난 장모님 얼굴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 알잖아, 난 장모님을 내 엄마처럼 생각한다는 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날 조건 같은 거 일절 안 보고 사위로 받아주신 고마운 분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근데 장모님 유산은 얼마나 될 것 같아? 뜬금없이 우리 엄마 유산은 왜? 아니 전에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 만에 하나 장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시면 유산 정리도 해야 하잖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는 지금 아주 건강하셔. 물론 지병은 있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뭔 유산 같은 소리야?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했는데 뭐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손해는 없잖아. 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왜 우리 친정 유산에 관심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불편해. 우리 친정 유산은 딸인 나만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우린 부부니까 공유해야 할 거 아니야. 사위도 자식인데 알 건 알아야지. 사위는 딸의 배우자지 자식이 아니잖아. 며느리는 평생 시부모님 모시고 시부모님 손발이 되어 살아도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받을 권리 따위는 없는데 사위인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우리 엄마 유산에 눈독을 들여?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듣기 거북하게 해? 눈독을 들인다니? 내가 하이에나도 아니고 장모님이 토끼도 아닌데 뭔 눈독을 들여? 가족이니까 나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는 한 그 돈은 우리 엄마 거야. 언제 누구한테 얼마나 있다고 알려줄 권리는 우리 엄마한테만 있어. 내가 우리 엄마 재산에 대해 말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말자. 그렇게 감추고 쉬쉬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인간의 심리잖아. 장인어른은 생전에 사업도 하셨고 장모님은 서울 한복판에 엄청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사시니까 가진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만하라고 했잖아. 남이 우리 부모님 재산에 대해 침 흘리는 거 불쾌하니까 하지 마. 내가 남이야? 난 당신 남편인데 좀 물어보면 안 돼?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 내가 오히려 더 화가 나는데 대체 뭐야?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래? 우리 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미리 꿈이라도 좀 꾸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둘 다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평생 맞벌이 한다고 해도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잖아.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하고 백화점 명품 쇼핑하고 그런 건 꿈도 꾸기 힘든 사치인데 장모님 유산 좀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 재산으로 그런 걸 누릴 궁리를 하냐고. 그렇게 부자가 돼서 사치스럽게 살고 싶으면 당신 부모님한테 가서 재산 달라고 해. 우리 부모님은 흙수저란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니? 왜 부모님 건드리니까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그만하라고 했잖아. 나 역시 다른 사람이 우리 엄마 재산 들먹거리는 거 상당히 불쾌해. 사람이 살아있는데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거 정 떨어져. 당신이 그 정도로 불쾌해한다는 건 역시 장모님이 심한 병에 걸렸다는 뜻 아니야? 장모님이 큰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사니까? 내 유산말이 붙는 불에 기름을 부은 식으로 된 거 맞지? 제발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미친 것 같으니까. 당신이야말로 무작정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단단하게 마음먹어. 유산이 한두 푼 정도가 아니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실수 없을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이 그렇게 유산에 집착하는 거 처음 봤어. 생소하고 불쾌하고 불안해.
설마 지금까지 우리 엄마 유산을 바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돌을 넘게 아첨 떨었니? 내가 원래 없이 살아서 돈에 대해 좀 예민한 건 맞지만 장모님을 돈으로 보고 아첨 떨었다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순수한 내 효도까지 오해하고 더럽히지 마. 난 그냥 큰돈이 생기면 어떨지 꿈을 꿔보고 싶었을 뿐이야. 로또 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복한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야. 로또랑 유산이 같아? 분명 불쾌하다고 했으니까 다신 유산말 꺼내지 마. 알겠어.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만 화 풀어. 며칠 후 당신 지금 어디야? 엄마랑 전화 좀 하고 나오니까 당신이 안 보이네. 방금까지 거실에 있었는데 설마 하니 벌써 장례식장으로 떠난 거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 당신한테 말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 안방 화장실에서 엄마랑 통화 좀 했어. 그냥 방에서 통화하면 되지 뭘 화장실에까지 가서 전화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뭔 비밀말이라도 했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좀 기다려서 나랑 같이 가지 그랬어. 당신은 퇴근하고 와도 돼. 어떻게 그래?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당장이라도 가서 마지막을 지켜드려야지. 검정색 양복 어디 뒀더라? 당신은 꼭 지금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당신 괜찮아? 뭐가?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프지 않아? 물론 슬프지만 어떡하겠어. 인명재천인 것을. 하긴 그렇지?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 어차피 갈 저승에 조금 더 일찍 간 것일 뿐이니까 우리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제 우리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 되잖아.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장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막대한 유산이 우리 손에 들어오잖아. 그럼 우린 이제 더 이상 지금처럼 남 밑에 가서 비굴하게 굽석거리면서 치사하게 굴지 않아도 되고 직장 다 때려치고 사업장 차려서 사장님 사모님으로 살 수 있잖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지잖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란 걸 예상했지만 그날이 이렇게 갑자기 빨리 올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자꾸 유산에 대해 물었던 거야. 장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신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니까. 역시 내 감이 맞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뭘 그렇게 좋아해? 그동안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뿌듯해서 이러는 거지. 못해도 20억 원은 상속받을 수 있는 거 맞지? 장모님의 유산을 받을 날을 기다리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이젠 됐어. 내 노력이 열매를 맺는 날이 드디어 왔어.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아들처럼 살갑게 군 게 다 돈 때문이란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반대로 내가 장모님 아들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그렇게 잘한 것에는 분명 내 사심도 있을 거란 걸 몰랐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은 원래 다 자기 부모님은 소중하지만 처부모한테 별 감정 없어. 평생 백년 사위로 대접받고 싶지 아들 노릇하겠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을걸? 그래도 장모님은 운이 좋게도 가진 게 많아서 사위한테 대우받고 가신 거야. 가진 게 없었다면 우리 엄마를 거들떠도 안 받겠다. 돈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건 인간의 본능 아니야? 당신도 돈이 좋잖아? 직장인들도 돈 때문에 아첨 떨고 돈 때문에 참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세상살이가 원래 그런데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 설마 하니 돈 보고 나랑 결혼한 거였어? 뭐 아예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사장딸이라고 하니까 더 호감이 간 건 맞아. 하지만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 이상형을 골라서 결혼하는데 난 그냥 돈 많은 집딸을 골라서 결혼했을 뿐이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 돈을 사랑했단 말이야? 난 돈 있는 당신을 사랑했어. 답이 됐어? 근데 유산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야 하니? 우린 부부잖아. 저번부터 대체 왜 그래? 부부는 원래 모든 일을 다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도 알 건 알아야 하잖아. 네가 알아서 뭐하니? 너한테 줄 건 10원 한 장 없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농담은 아니다 여보. 난 네 여보가 아니라 네 장모님인데? 네, 뭐라고요? 혹시 귀신이세요? 뭐라고? 아니 장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카톡을 하세요? 재수 없이 누가 죽었단 말이야? 내가. 난 지금 멀쩡하거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 분명 현진이가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통화는 나랑 했어? 친척 어르신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셔서 현진이랑 같이 장례식에 가기로 했던 거야. 그리고 현진이랑 만나서 같이 장례식장에 가는 도중에 너한테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카톡이 날라왔어. 내 죽음이 그렇게 신나니? 남의 죽음을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이 내 사위란 게 믿어지지 않는다. 제가 한 말들은 다 농담입니다. 정말이 아니라 현진이랑 나는 우스갯소리니까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딴 어설픈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니?
초라하고 더러운 네 본심을 다 알게 됐는데 언제까지 쇼할 생각이야? 나한테 한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연기라니 기가 막힌다. 아닙니다. 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장모님을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이제 와서 꼴 발린 그딴 말은 다 소용없어. 네가 나한테 보인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어? 전 완벽하게 연기했는데 대체 왜 절 안 믿어주냐고요? 그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믿음이 가지 않았어. 우리 딸이랑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만날 때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공손하게 대하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부자연스러웠어. 우리 딸보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오지만 교과서에 적힌 걸 읽는 것처럼 감동이 없었고 내가 입원하면 우리 딸보다 먼저 병문안 오는 것도 불편했어? 병원에 와서도 의무적으로 몇 마디 하고 가버리는데 내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했니? 나 포함 보통 사람들은 솔직히 내 부모가 아닌 시부모 처부모한테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진심을 다해 잘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너도 인간이니까 내 돈을 보고 나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었어.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하지만 호시탐탐 내 유산만 기다리고 내 죽음을 그렇게 기뻐하는 꼴을 보니까 정신이 확 드네. 죽은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직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실수를 한 거니까 장모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 실수. 내 유산으로 장밋빛 인생을 보내겠다고 들떠있던 게 실수란 말이야. 너한테는 실망할 대로 했으니까 다신 내 앞에 그 낯장 내밀지 마. 그리고 내 딸이 하잔 대로 해. 현진이가 하잔 대로 하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진이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건 절대 안 돼요. 전 절대 현진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 왜? 내 돈이 욕심나서 내 딸이랑 헤어질 수 없어? 네가 뭔데 내 돈에 눈독 들이니? 너한테 내 돈을 상속할 권리 따위는 없어. 너한테 할 말은 이상이야. 장모님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만 절 용서해주세요. 나야. 친척어른 장례식 조문 끝나면 이혼 서류 들고 집에 갈게 사인 부탁해. 제발 이러지 마, 여보. 아까 내가 한 말들은 다 농담이었어. 알잖아, 난 세상에서 장모님과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건 돈이잖아. 돈이 그렇게 좋으면 지가 알아서 벌어야지 왜 우리 친정돈에 침을 흘리고 지랄이니? 미안해, 내가 잠시 귀신에 씌었었나 봐. 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 말 좀 들어줘. 변명 따위는 듣기 싫으니까 이혼이나 해줘. 며칠 전에 우리 엄마가 입원했을 때부터 자꾸 돈 말하는 게 이상했어. 살아있는 우리 엄마 유산 말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불쾌하고 재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 내 경고 무시하고 더러운 네 본심을 그대로 다 폭로해줘서 고맙다. 우리 부부로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 3년 동안 네 본심을 모르고 살았단 게 소름 끼치니까 당장 헤어져. 소름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말이 심해. 심한 건 도둑질한 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도둑이야?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멀쩡한 사람을 도둑놈으로 모는 건 아니지. 장모님이 입원했을 때 처갓집에 기어들어서 귀중품을 훔친 놈이 도둑놈이 아닌 뭐란 말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친정에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단 건 몰랐나 봐. 말도 안 돼. 난 그런 거 설치한 적 없는데? 우리 엄마가 직접 카메라를 사서 혼자 설치하셨어. 우리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몰래 설치했는데 그 카메라에 사위놈이 엄마의 금부치랑 현금을 훔치는 게 찍힐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 그게 아니야, 여보. 난 그냥 장모님이 입원하셨으니까 청소랑 정리 좀 해드리려고 갔었던 거야. 카메라에 다 찍혔다고 하는데도 거짓말을 늘어놓을 생각이야? 우리 엄마네 집에서 이것저것 훔치는 네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미안해, 여보. 아니 미안해할 거 없어. 진짜 네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이혼 결심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날 용서해줄래?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고 맞으라고 하면 맞을게. 그러니까 제발 날 버린다는 말만은 하지 말아줘. 아니 우린 이제 끝이야. 엄마가 그랬어. 돈에 눈이 먼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우리 엄마 20년 넘게 사모님으로 사셨어. 엄마의 말 속에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당신한테 버림받으면 난 어떡해? 빚이 3억 원이나 있는데 어떻게 갚냐고. 뭐 빚까지 있었어? 다들 비트코인에서 몇억 원 몇십억 원씩 벌었다고 하길래 나도 투자했는데 다 망했어. 빚 갚을 능력도 없는데 당신까지 날 버리면 난 끝이야. 절망 속에 빠진 와중에 미안하지만 절도죄로 고소할게.
뭐 절도죄? 우리 엄마 재물 훔쳤잖아. 며칠 전 네가 우리 엄마네 집을 터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혼을 생각했었어.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고 부부니까. 이혼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젠 다 끝났어.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엄마 죽음까지 좋아하는 인간은 무리야. 이혼해주지 않으면 변호사 구해서 소송 걸 거야. 이혼은 해줄게. 그러니까 절도죄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아. 그래야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정직한 인간이 될 수 있어. 그 후 전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이혼해줬고, 전 남편을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비셔서 절도당한 재물만 돌려받고 인연을 끊기로 합의해줬는데, 정신 못 차린 그 인간이 이혼 후 한 달도 안 돼서 밤중에 호프집에 뛰어들어서 돈을 훔쳐 달아나다가 결국 경찰한테 잡혀서 실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채를 빌린 빚을 갚기 위해 그런 짓을 벌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혼하기 정말 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